자, 이번 소식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앓는 이 걱정. 자, 이완구 총리에 대한 표현을 앓는 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남 팀장. 네. 대통령 걱정이 진짜 많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해외 순방 때마다 일이 터지는 순방 징크스 이번에도 또 반복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지금 소화하고 있는 일정을 보면은 그냥 무난해 보이고요. 뭔가 이렇게 좀 일은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 대통령 오늘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중남미 순방 중인데 오늘은 두 번째 순방 국가인 페루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화 외교를 했는데요. 오전에는 그 인문 고고미술 그 박물관에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저녁 때는 계획에 없던 K-팝, 그러니까 한류 팬클럽들, 페루에 있는 한류 팬클럽들과 만나서 그것도 예정에 없던 일정을 소화하면서 어떤 문화 외교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성과, 항상 외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성과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오고 순방 징크스도 있지만 또 순방을 하고 돌아오면 지지율도 오르고 하는 선순환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선순환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국면은 워낙 크다 보니 오늘도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머물면서 좀 하락 추세인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자세히 네.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남희 팀장,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성완종 회장의 갖고 있는 그 건물, 경남기업 건물이죠. 거기서 패션쇼를 했던 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랜드마크 72, 정말 경남기업이 아주 투자를 해서 세웠던 그 빌딩인데, 베트남에 세웠던 빌딩인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9월 베트남에 방문해서 바로 경남기업이 만든 그 빌딩에서 한복 패션쇼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가 논란이 되냐 궁금하실 텐데, 그때 경남기업은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에 로비를 하면서 대통령 어떤 패션쇼까지 유치하고 그 한 달 뒤, 그러니까 패션쇼 한 달 뒤에 워크아웃이 되면서 하루 만에 긴급 채권단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로비했던 것이, 경남기업이 로비를 했던 것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온 거죠. 예.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오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혀 그러한 어떤 무슨 고려가 없었다. 좋은 장소에서 좋은 패션쇼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때 했고, 그러한 배경이지. 베트남에서 또 할 수 있는 장소가 뭐를 많겠습니까? 그 좋은 장소에서 아마 했던 거로 기억이 나고, 다른 일체의 고려는 없었고, 그러한 호텔에서 한 것도 사실은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패션쇼를 주관하는 그 부서 기관에서 임의를 선정해서 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 특별한 고려는 사전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지금 청와대에서 했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또. 보통 예. 콘크리트 지지율은 40%대로 예, 이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보통 그 유지가 돼야 하는데 바로 네. 성완종 게이트 터진 이후로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긍정 여론은 지금 38.2%까지 떨어졌고요. 예.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부정 여론도 지금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56.1%로 올라갔고요.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완구 총리 이제 차기 대선 주자 예.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4위였는데 이번 주는 10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아까 이 40%가 유지돼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40%가 유지되지 않으면 네. 국정운영의 동력이 사실상 네. 힘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지율은 앞으로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더 떨어진다 여기서.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날 귀국하기로 돼 있죠. 27일 날 귀국하게 되면 박 대통령에게 세 가지의 삼각 파도가 덮칠 텐데, 예. 첫째는 야당으로서는 이제 그때는 국정공백 이런 이유 없이 해임 건의안을 부담 없이 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 여당으로서는 이걸 부결시키면 비호당이 되는 거고, 이걸 가결시키면 스스로 총리를 자르는 어떤 이런 정권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내합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바로 대통령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여권 내부의 내합이 급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여권에서 자진사퇴론이 아마 폭발적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는 검찰이
이제 지금까지 방증을 수집해서 이완구 총리의 소환 날짜가 발표가 되면 소환을 총리 신분으로 가서 피조사를 받는 상황은 견디기 어려운,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아마 몰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리가 야당 여당에 합쳐서 어떤 해임 건의를 해서 표결 통해서 경질이 되든 자진 사퇴를 하든 불가피하다. 물론 그런 결단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거는 과연 이런 지지율이 이렇게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텐데, 친박 핵심들, 대통령 측근들이 막 소환되고 이런 상황들이 보도가 되면 국민들 마음이 얼마나 또 차갑게 식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개혁 과제들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안 되죠. 당장 지금 오늘 원래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 기구가 사실상 오늘 가동되는 마지막 날인데, 지금도 뭐 공무원 전공로 쪽에서는 그 안을 낼 생각을 않고 있어요. 결국은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안을 갖고 너네도 한번 안을 내놔봐라 하는데 그 안을 안 내고 있다. 안 내고 있는데 가만 내시면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공무원 뭐 제사를 깎는 게요. 웃기지 마시오. 당신네 위에서부터 잘하시오. 지금 아마 막 이런 심정으로 버틸 텐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법안 9개 남아있는 것도 야당은 지금 전혀 그때 대통령하고 회동에서는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랬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러면 국정 자체가 어떤 동력을 상실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드는 이런 양상입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집권 3년 차인데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레임덕. 그런 현상이 바로 레임덕이라는 거잖아요. 레임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뒤뚱거리면서 대통령이 실제로 자기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는데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물론 빠르죠. 근데 레임덕을 피하려고 오히려 여기서 발을 빼고 뒤뚱거리면 그야말로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지금 이완구 총리만이 아닙니다. 이완구 총리 사퇴한다고 상황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8명에 대해서 야당에 절대 공세 멈추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도 총리 하나로 되게 꼬리 자르느냐 또 이렇게 나갈 겁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조속하게 이완구 총리 문제를 매듭 짓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성역 없이 나의 오른팔 왼팔까지도 잘라서 근본적인 부패와의 단절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아마 나가야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궁금증. 야당에 대한 지금 수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리스트도 거론되고 있고 또 대학원설에서 건넸던 3억 원, 노무현 캠프에 건넸던 그 3억 원이 두 번째 사면에 대한 성완종 사면에 대한 대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친박 핵심들도 불려가고 또 야당 의원들, 야당 관계자들도 불려가면 그럼 전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국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 개혁의 어떤 도가니가 될 텐데. 그럼 다른 얘기는 못 합니까? 다른 개혁이나 이런 이슈들은 안 나오나요?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정치권의 부패부터 개혁하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대통령이 스스로가 내 오른팔 왼팔을 잘라내고 바로 정치부터 말하자면 박근혜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 이런 말한 자세로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공무원 노조도 이제 기득권으로 안주해서 무슨 한 푼도 더 양보 안 하겠다. 예를 들어 이런 류의 버티기가 국민적으로 볼 때 어려워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들, 국정 개혁의 동력들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